네, 금요일 오늘은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권합니다. 보험 전문가 권혁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솔루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져서 더 기대가 되는데 권혁준 전문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먼저 직접 상담하신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1세 회사원이에요. 최근 알게 된 사실인데 주위에서 저 빼고 다들 실손보험 있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 광고 전화를 받고 운전자 보험만 2개를 가입했거든요.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보험도 딱히 없고 병원을 다닌 것도 30대 때 운동을 하다가 도수 치료 받은 것 말고는 없는데요. 저는 다들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으면 10에서 20만 원씩 병원비를 내는 줄 알았는데 실손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순간 무척 당황했어요. 앞으로 병원 갈 일도 많아질 거고 저는 싱글인데 결혼 생각도 크게 없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보험이 든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필요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1인 가구인 4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 사연자분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험 상담을 해주시나요? 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1인 가구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국내 1인 네.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와, 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보험이든 저축이든 사실 재무 관리가 중요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오롯이 혼자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든든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1인 가구를 위한 재무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저도 1인 가구에 해당이 돼서 네. 오늘 주제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첫 번째로 연금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연금이요. 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증가했죠. 즉, 은퇴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은퇴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준비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연금은 제가 3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네, 그리고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네. 내가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60대에는 연 2,98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월 수령액으로 따지면 매월 25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개인 기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따지면 평균 165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 기준으로는 매월 250만 원 정도,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는 평균 165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는데 네. 요즘 120세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사실 이렇게 은퇴 후에 165만 원으로 혼자 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개인마다 매월 사용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필요 금액을 평균치로 준비하는 것에도 분명 오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른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고 우선 아까 제가 연금 준비 3층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인 국민연금부터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어플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고 확인 안 해보신 분들 분명 많이 계실 텐데 네. 동기분들은 꼭 한 번씩 계산을 해보세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거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건 방금 알았는데, 네. 저도 꼭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역시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부족하니까 3층으로 연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퇴직연금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의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월 소득
근속 연수, 연차 수당 등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연금을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때 유리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개인연금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목돈이 한 번에 생기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네.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저희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더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1부에선 잃은 가구를 위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서 목돈이 한 번에 생기면 괜히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사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혼자 그걸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개인연금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요즘은 변동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바뀔 수 있는 미보증형 연금보다는 내가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증형 연금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최근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보증형 연금의 연금액 지급률이 높아져서 많은 연금을 받기에 유리한 상품들이 있어요. 높은 지급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연금액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증형 연금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높은 지급률과 충분한 시간. 네. 그럼 나이가 적을수록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연자분은 41세 남성이시죠. 만약 지금부터 50만 원씩 10년을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65세부터 평생 63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살 어린 36살의 남성이 똑같은 조건으로 준비를 한다면 네. 65세부터 평생 78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차이로 매월 1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럼 개인연금은 이렇게 10년만 딱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개인의 재무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무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일 때 준비해야 하는 게 또 있죠. 혼자 계실 때 아픈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이 필수입니다. 질병, 상해, 입원, 외래, 약제비까지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의료비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치료가 값비싼 치료인데 돈이 없어서 또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를 못 받는다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키 분들 중에서도 오늘 사연이 내 이야기 같다. 나도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서 새로 가입하거나 점검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99번으로 상담 이렇게 12시 전까지 문자 보내주세요. 돈키호테가 검증한 권혁준 전문가가 꼼꼼하게 상담해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샵 099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혼자일 때 아픈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제대로 된 의료 보장, 실손 의료 보험이 필수라고 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주변에 실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 41세 사연자분이 실손 보험을 준비하시기에는 약간 이제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다행히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41세 사연자분 기준으로 실손보험은 월보험료 2만 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만약 50세라고 하더라도 3만 원대 초반이니까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단 실손보험 가입이 쉽지만 않아요. 약을 복용하시거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일반 실손보험이 아닌 간편 실손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간편 실손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편 실손 보험이면 보장도 다 되나요? 일반 실손보험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 실손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상해, 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편 실손보험은 약제비 보장이 첫 번째로 안 되고요. 네. 그리고 3대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첫 번째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두 번째, 비급여 주사료. 세 번째, 비급여 MRI, MRA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간편 실손보험이라도 있는 게 사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을 복용하시거나 치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간편 실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1인 가구를 위해서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1인 가구를 위한 재무점검에서 제가 첫 번째 개인연금, 두 번째가 실손보험이었어요. 네. 자, 세 번째는 발병률이 높고 치료 비용도 크게 들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 질환인 암, 뇌혈관, 심장 질환에 대한 3대 진단금 준비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실손이나 진단금의 경우 1인 가구가 아니어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이 사실은 1인 가구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기분들 모두 이 순서대로 준비해 보시면 안정적이면서 좀 튼튼하게 재무 정리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각의 진단금 사실 너무 중요한데요. 요즘은 치료비 특약이라고 있어요. 네. 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의 경우 각각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요 치료비 특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값비싼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입니다. 맞아요. 이 얘기는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값비싼 치료 중에서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2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질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실손 보험만 있으면 치료비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의 경우 한도가 적어서 의료비 부담이 클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이 3대 질병에 대한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1인 가구의 마지막 준비. 자, 간병인 보험입니다. 네,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혹은 60대 이후부터는 살짝만 넘어져도 오랫동안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때 간병인을 꼭 고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가족이 있어도 간병인을 고용을 하는 상황이에요. 가족이 있더라도 패 끼치기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간병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하물며 간병인은 실손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을 하지 않으니까 보험으로 준비를 해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셔야 합니다. 네, 준비할 것들이 참 많아서 마음이 급해지는데 네. 첫 번째는 연금, 두 네. 번째는 실손보험, 세 번째 3대 질병, 네 번째인 간병인까지 오늘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핵심을 콕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담 원하시거나 연금이나 진단비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0999번으로 12시 전까지 상담 두 글자 보내주세요. 돈키호테가 검증한 권혁준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서 점검해 드리고요. 1대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단문 50원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99번으로 상담 두 글자 꼭 보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사연자분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41세 남성 회사원의 이 사연자분의 월 소득은 350만 원입니다. 네. 자, 여기에 적금과 주식 투자로 150만 원 정도 활용 중이셨어요. 네. 그리고 120만 원의 생활비와 공과금 등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네, 기존 운전자 보험 2건이 10만 원이었고요.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보험이라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제도에 맞게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선 연금보험은 30만 원 준비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승진 이후에 더 늘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2만 원, 운전자 보험 2만 원을 새롭게 준비를 하셨고 간병인 보험도 보험료 5만 원으로 하루에
1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네. 사연자분은 30대에 아까 전에 도수 치료 받으신 이력 있다고 하셨는데 네. 실손 보험의 경우 간편이 아니라 일반 실손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었나요? 네, 일반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수 치료를 받으신 지 5년이 지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서 큰 무리 없이 일반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동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우가 참 흔치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꼭 건강할 때 보험 점검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20세 시대인 요즘 1인 가족도 늘어나면서 보험이나 노후 준비 더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권혁준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